네,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까 이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, 하여튼 뭐 요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젊은 층은 힙합과 아이돌 요런 쪽으로 해서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돼 있고, 장년층이나 노년층은 이제 트로트가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중간 저를 포함한 30대를부터 한 그 사이 장년층을 위한 어떤 팬덤이나 음악을 좀 저희가 좀 팬으로 삼을 만한 그런 뮤지션을 찾기는 사실 쉽지가 않았거든요. 예전에 좋아했었던 그런 뮤지션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2021년 새롭게 떠오르는 스타에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. 네, 그런데 이제 그 틈새를 제가 봤을 때는 이승윤 님이 상당히 잘 메꿔주고 있지 않나,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 태초에 30년 전에 서태지 씨가 처음 나왔을 때, 그때 이제 락의 정신이나 그런 시원함도 어떤 그 음악적 포리 중에 하나였던 건데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이승윤 님이 좀 다시 되살리거나 이런 느낌도 저는 많이 받았고, 그러니까 현대적인 락이나 이런 음악들이 이제 이승윤 님을 통해서 이제 올 수 있었고,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가사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엔 뭐 아이돌 음악은 당연하지만 뭐 트로트 음악도 마찬가지고, 심지어는 그냥 일반적인 전형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일반 발라더나 여러 곡들에서도 사실 좀 음악의 깊이나, 그리고 내가 이걸 들었을 때 진정하게 치유를 받는다는 느낌의 그런 곡들을 본 기억이 사실은 좀 됐거든요. 그러니까 뭐 하나의 OST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냥 들어서 좋은 음악 정도까지, 그러니까 음이 좋아서 듣기 좋은 그런 음악 정도까지만 우리가 수용을 했지만, 이렇게 가사, 한국어, 그리고 느낌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음악은 사실 거의 그 전에 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장르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승님이 상당히 많이 충족을 해주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승윤님의 팬층이 뭐 당연히 10, 20대도 당연히 있고 30대에서 60대 그리고 70대 이상도 당연히 있습니다. 네, 그런 것들이, 그러니까 남녀노소 이승윤님의 음악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승윤님이 이런 거를 전혀 예상을 못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어쨌든 본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20대나 혹은 30대 초에 있었던 사람일 거잖아요.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음악이 진지해, 너 진지충이냐? 너 음악 이렇게 만들어서 너 지금 힙합이나 아이돌 하는 애들 어떻게 따라잡아? 너 이러다가 제대로 먹고 살기도 힘들어져.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? 그 주위의 또래들의 얘기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승윤님이 가장 방구석에 있고 싶지 않았어도 계속 있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 또래 리스너들한테 본인 음악이 별로 그렇게 잘 통하지 않는 것 같다, 그런 느낌이 아마 제일 강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뭐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그냥 이 음악은 이러려니 하니까 당연히 듣지도 않았을 거고, 그러니 뭐 본인의 어떤 평가나 이런 작업들이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, 이렇게 싱어게인 같이 TV라는 여러 시청층이 가능한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이 음악을 그냥 그저 듣고 그 다음에 그 가사를 또 음미하거나, 물론 뭐 커버곡이기 때문에 뭐 가사를 음미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고른 곡들도 다 가사를 음미하게 되는 곡들이었기 때문에, 아무튼 그런 기회를 발판 삼아서 이승윤님이 진정으로 가지는 팬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언뜻 생각하면, 그러니까 딱 트로트나 아이돌이나 이런 쪽은 음악 연령층이 비교적 확고하잖아요. 그리고 듣는 이제 리스너들도 어느 정도 이제 고정이 돼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만 잘 타겟해서 계속 이제 수입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의 산업화가 가능한 상황인데, 지금 이제 승윤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팬층이 무지개처럼 나이대층이 정말 쭉 퍼져 있는데,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이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렇게 팬층이 그러면 두텁지 못한 것인가, 이러면 또 나중에 다른 뮤지션으로 가면 또 옮길 것인가,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의 의문들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
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벌써 서태지가 나온 지가 30년이 지났어요.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난 겁니다.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는 사실 거의 뭐 그런 팝 음악 역사나 이런 걸 100년으로 보잖아요. 미국 팝 역사나 영국 팝 역사 이런 팝의 역사를 거의 100년 단위로 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당연히 기간이 길지는 않겠으나 30년이란 기간도 그 기간이 짧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래도 한 세대가 지났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뭐 중학생, 고등학생 정도 됐었던 때였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이런 현재 음악을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30년 정도 우리의 대중 음악 역사가 그만큼 됐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이승윤이라고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윗세대들은 완전히 아이돌 혹은 케이팝에 관련 없는 그런 쪽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사람들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던 것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90년이나 2000년 정도 2010년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왜냐하면 팝음악 역사 우리 케이팝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았기 때문에 단절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30년 정도라고 하면은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3세대잖아요. 최소 3세대 동안에 케이팝이 계속 그 발전을 해오면서 그런 음악의 문법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는 그 나이나 이런 팬층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기저에 이제는 받아들일 정도의 그런 문화가 됐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게 이승윤의 현재 그런 인기가 아닐까. 그리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넓은 연령층에서 열광을 하는 이유도 이제는 예전처럼 이런 케이팝이 일부 세대에서만 좋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연령층에서 이 케이팝을 소비하고 좋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승윤이라는 그 뮤지션은 그러니까 해외에서 봤을 때 뭐 스팅이라든지 어떤 뭐 콜드플레이 뭐 여러 이제 그 네로라는 뮤지션들 그 뮤지션이 뭐 아주 뭐 당연히 어마어마한 인기긴 하나 뭐 이렇게 아이돌처럼 신드롬적인 인기까지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 목소리 누가 딱 콜드플레이 딱 K2 뭐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의 딱 뮤지션을 들었을 때 하는 그런 좀 존경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그 음악 세계를 진정으로 알고 싶고 깊이 있게 하고 싶은 그런 뮤지션들이 해외에는 한둘씩은 꼭 있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뮤지션을 진정으로 누굴 딱 꼽는다고 했을 때 사실은 꼽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어요. 그러니까 현역에서 말이죠.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있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현역에 지금 뛰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냐 했을 때는 조금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승윤 님이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. 그런 좀 가능성이 제가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승윤 님이 본인 현재 상황에 맞춰서 이제 다시 그 자기의 틀을 깨고 날아오르려는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. 지금까지는 본인을 누에처럼 삼아서 꼭꼭꼭꼭 숨어서 그런 상황이었다면 본인이 애초에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기 위해 지금 이제 얼굴을 알리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본인의 밴드 그다음에 본인의 곡들을 이제 가다듬으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제일 찬란하게 날 수 있을까는 거를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에 저도 이제 도대체 이승윤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. 벌써 이게 처음 시작한 지 3개월이 벌써 넘었어요. 그럼에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결론은 그 현재 K-팝이라는 그런 3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아직도 그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 채워지지 않는